여러분, 돈 없다 돈 없다 하는데, 그죠? 가게도 중소기업도 자영업자도 대기업도 돈 없다 하는데 시중의 부동자금은요 넘쳐납니다. 넘쳐나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돈을 계속 뿌려대고 있으니까 부동자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작 필요한 곳으로는 지금 안 간다는 이야기잖아요. 자영업자나 혹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쪽은 안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시중에 여기저기 떠돌아다닌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보시지요. 지금 보시다시피 단기 부동자금이 1106조예요. 1106조. 사상 최대치죠. 이게 3월 말 현재예요.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제 시작. 돈 풀기에 이제 시작. 돈은 계속 풀릴 거예요. 추경도 풀 거 아니에요. 추경이 지금 30조가 되니 50조가 되니 하지만 30조에서 50조가량 또 돈을 풀게 돼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다가 한국은행도 돈 풀기에 나섰죠. 예, 정크본드라고 하더라도 좀 위험한 회사채라고 하더라도 SPC 특수목적 법인을 만들어서 인수해 주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회사채를 인수한다는 또 자금을 푼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 외에도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중은행들이 충당금을 안 쌓아요. 많이 쌓아야 되는데 대출해줄 돈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게다가 한국은행에서 또 금리까지 0.5%까지 인하했습니다. 더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돈을 계속 푸니까 단기 유동자금은 부동자금은 계속 늘어날 겁니다. 2019년 말에 1045조였던 것이요. 2월 말에 1098조가 되든지 3월 말에는 1106조까지 쭉쭉 늘었습니다. 쭉쭉. 이게 단기 부동자금이라는 게 그냥 쉽게 생각하면요. 내가 금융권에 가서 특히 은행에 가서 그냥 돈을 빼면 되는 거예요. 돈을 빼면. 돈을 빼면. 수시로 그냥 현금을 가지고 있는 현금. 그 다음에 저축성 예금인데 이거 수시 입출식 저축성 예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MMF라고 머니마켓 펀드라고 있어요. 이것도 그냥 언제든지 돈을 빼거든요. 또 종합자산관리계좌 CMA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언제든지 돈을 뺄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다 합치니까 1106조예요. 1106조 3천억 원이에요. 이야, 이렇게 부동자금이 높아진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 지금 돈 없다 돈 없다 하잖아요. 자영업자 돈 없다. 기업 돈 없다. 여기는 투자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투자하지를. 왜 못하냐고요? 여러분, 이게 투자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돈의 흐름이라는 것은요. 항상 흘러다녀서 어딘가에 투자하려고 들어요. 돈이란 놈 자체가 그렇습니다. 돈이란 놈 자체가. 지금까지는 주식시장이 워낙 떨어지니까 주식시장으로 쭉 몰려갔어요. 게다가 동학개미운동이라면서 뭐 프로파간다가 막 난리를 치니까 나도 주식 투자해야 돼. 나 주식 투자 안 하면 다른 사람보다가 내가 뒤처지는 것 같아. 그러면서 너도 나도 주식 계좌 만들어서 삼성전자 주식 사고, 예, 현대자동차 주식 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좀 벌었죠. 솔직히 한 10% 20% 벌었습니다. 그러다가 원유에 또 들어갔다가 박살났죠. 뭐 원유 ETN 뭐 유가가 워낙 많이 떨어졌으니까 5월 물 기준으로 했을 때 WTI 텍사스산 중진유가 마이너스 37달러까지 떨어졌으니 뭐 어떻겠습니까? 야, 이거는 기회다 하면서 그 시장에 들어갔다 개박살 났죠. 게다가 지수는 또 그 사이에 이 시장에 돈이 많으니까요. 돈이 많으니까 다 비슷비슷하게 생각을 해요. 우량주 사자. 그러면서 또 한탕 해보자도 많이 가지만 우량주 사자로 많이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쭉쭉쭉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2천까지 올라가니까 이 돈들이 어디로 갈까? 돈들이 어디로 이제 망설여지는 겁니다.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게요? 글쎄요. 부동산으로 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돈이 많으면 유동자금이라는 게 대부분 부동산으로 가거든요. 근데 부동산에는 규제, 대출 금지에 오만 거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현금이 많은 사람, 세금을 제대로 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만 줍줍하고 있죠. 일반 사람들은 지금 부동산으로 또 못 들어가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회사에 직접 투자한다? 직접 투자하는 방식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회사에 직접 투자하는 것도 어려워요. 옛날에 IMF 금융위기 때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회사에 직접 투자하는 일들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뭐 그때만 해도 벤처마트라고 했어요. 벤처마트. 벤처라고 하면 마트라는 시장이 열리면 묻지마 투자로 마구 돈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마구 돈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벤처에 버블이 껴서 난리는 나긴 했지만 어쨌든 IMF 외환위기를 겪는데 굉장히 큰 마중물이 됐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단순하게 봐서 지금 1100조잖아요. 이 1100조가 어디로 흘러갈까요? 어디로? 창업시장으로 나온다고요? 창업시장은 안 나옵니다. 지금 창업이 많이 늘어난다고는 하지만 이 돈의 흐름으로 가지고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바로 수익을 내기를 원해요. 수익을 내기를. 장기적으로 투자해 놓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업시장으로 들어오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이 자금은 어디론가 흘러갈 겁니다. 어디론가. 지금 이야기는 그래요. 결국은 부동산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을 해요. 그런데 부동산에 갔을 때 이게 실물 경제에 충격이 많이 와서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나 혹은 중견기업에 있는 부동산들이 실물들이 시장에다 많이 나오고 정부가 공급이 굉장히 많아지고 3기 신도시 하니까 여기에다가 규제가 엄청나게 들어오고 뭐 지금 민주당이 그야말로 공영 여당에다가 거의 뭐 177석이니까 일당이죠. 일당 뭐 완전히 혼자서 다 할 수가 있어요. 헌법 개헌 빼고는 다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하고 시중에 있는 돈의 물량하고 아마 충돌이 될 거예요. 공급이 많아지고 이러면 달라질 수도 있는데 워낙 많은 자금이라서 과연 어디로 갈란지. 여기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 여기 진짜 중요한 것은요. 바로 시중에 돈이 많을 때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돈을 풀면서 말입니다. 돈을 풀면서 벤처라는 걸 하나 살렸습니다. 돈을 풀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돈을 풀면서 뭔가 건설적인 4대강 사업 시작을 했어요. 이게 4대 운하로까지 갔으면 저는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더 좋았을 거다 하는 생각을 솔직히 저는 합니다. 근데 4대강 사업으로 끝났기 때문에 또한 그에 대한 문제, 환경 문제부터 시작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될 수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4대강으로 갔을 때 4대 운하로 갔을 때 두 개는 차이가 굉장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뭔가 생산적이게 썼어요. 그냥 단순 소비로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가 투자처를 찾아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지금 중요한 정부의 어떤 미션입니다. 원래 정부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뭔가 투자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면서 뭔가 새롭게 해줄 수 있는 돈을 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때만 하더라도 창조경제하면서 대기업들에게 창조 경제지원센터라고 해서 각 지역에 만들었잖아요. 좀 열심히 했으면 그것도 괜찮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좀 아쉽습니다. 이게 좀 뭐 태동하다가 말았다는 느낌? 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 창조경제지원센터가 전국에 허브가 생겨서 그 허브를 중심으로 해서 스타트업이나 벤처나 혹은 중소기업들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그런 정책이 없어요. 돈이 어디로 갈 수 있는 정책이 없어요. 그냥 계속해서 묶어놓을 뿐이지
규제로 묶어놓을 뿐이지 어디로 돈을 가지 못하게 한다는 게 저는 더 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 1100조에 해당하는 이 자금들이 자칫 잘못하면 엉뚱한 곳에서 상황을 발생시킬 수도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1100조에 달하는 유동자금, 이 자금이 생산적으로 투자가 되기만 한다면 그래도 우리 경제의 희소식일 텐데 하는 아쉬움만 있네요.